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0월 20일 정오를 넘어섰습니다. 요새 조선일보가 집중적으로 국민의힘이 살 길이 뭐냐 하는 테마를 가지고 전문가들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최병천 민주연구원 전 부원장을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야당 성향이죠.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이분의 말입니다. 최병천 씨의 이야기인데, 제 주변에 2017년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 지난 대선에선 윤석열 대통령을 찍었던 수도권 전문직 그리고 이대남 20대 남성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법치와 공정을 중시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장관 인선을 보면서 기괴하다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30대 장관이 많이 나올 것이라던 윤 대통령의 약속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2년만 강조되고, 정부에서는 검찰, 법무부, 국가보훈부만 보일 뿐 경제, 민생 관련 부처는 존재감이 없습니다. 윤 대통령이 본인을 지지했던 유권자 연합을 스스로 해체한 것입니다. 이 유권자 연합이란 걸 뭐냐면은 이준석을 매개로 해가지고 2030 세대와 연결이 되고, 또 안철수 등으로 대표되는 사람을 통해서 중도층과 연결이 되고, 원래 가지고 있던 보수, 이렇게 해가지고 보수 중도 2030을 잡은 게 그나마 0.73%포인트 차이로 이길 수 있도록 한 그 원동력인데, 자신의 지지 기반을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해체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최병천 씨는 이렇게 충고를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수가 다음 총선에서 지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안철수, 이준석, 유승민과 싸우면서 유권자 연합의 범위를 좁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반대로 하는 것이 이길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안철수, 이준석, 유승민과 보수가 안철수, 이준석, 유승민과 싸운다고 했는데, 사실은 보수가 이준석과 싸우는 거죠. 안철수, 유승민은 조금 존재감이 약하고, 지금 극렬 보수층이 주적으로 삼고 있는 사람이 이준석입니다. 그런데 이분 말씀은 그런 식으로 이준석과 싸우다가는 유권자의 연합 범위가 좁혀져 가지고 틀림없이 선거에서 진다, 총선에서 진다. 반대로 하는 것이다. 반대로 하는 것은 안철수, 이준석, 유승민과 같이 가고 그 사람들을 전면에 내세우고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석연, 저는 법제처장을 지냈던 이석연 변호사도 비슷한 취지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2의 이준석을 만들어야 된다. 제2의 이준석을 밀어냈으면은 이준석을 대체할 만한 사람을 만들어내야 한다는데, 그건 뭐 사실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사람을 뭐 6개월 만에 이준석만한 지명도를 가진 사람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자, 여기에 어떤 실마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렇게 낮아진 데는 세 차례의 계기가 있었습니다. 무리한 청와대 이전으로 중도층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큰 것은 작년 여름에 이준석 당대표를 징계하고 몰아내기 위해서 아주 치사하게 나왔다. 그것도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전면에 나서가지고 내부 총질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이걸 보고 2030 세대가 배신감을 느끼고 탈락했다. 그리고 새로운 당 체제를 만들려면은 국민들 지지를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좋아하고 또는 만만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보이는 김기현 씨를 무리하게 당대표로 내세우려고 안철수, 나경원, 그나마 국민의힘에서 지명도가 높은 안철수, 나경원에게 그렇게 상처를 주고 내세운 김기현 체제가 그 뒤에 제대로 하지 못한다. 이 세 개가 겹친 겁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은 이준석 몰아낸 것의
일종의 저주입니다. 이거 일종의 이준석의 저주입니다. 2030 세대의 저주입니다. 이게 여론조사에 그냥 반영이 되고 그 연장선상에서 내년 총선과 직결되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진다면은 그것은 이준석의 저주, 2030 세대의 배신감, 더 이야기한다면 2030 남자들의 배신감이 총선 폭망으로 이어지고 개헌 저지선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이게 윤석열 탄핵으로 갈 수도 있는 지옥의 문이 열리는 거죠. 이런 순간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결자 해제해야 합니다. 이준석과 우선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이준석에게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리를 줘야 합니다. 그 자리가 비상대책위원장이면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도 좋을 것이고 수도권 대책위원장 등등. 이준석이 이렇게 당해도 평가할 만한 것은 이 사람이 좌파로 가지 않습니다. 홧김에 뭐 서방질 한다는 식으로 그런 행동을 하지 않고 국민의힘에 남아서 국민의힘 안에서 야당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안에서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안 된다고 말하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이준석마저 없으면은 국민의힘은 전체주의 정당 되는 것 아닙니까? 한목 전체주의 정당이 뭐냐? 목소리가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준석이 있으니까 목소리가 한 두 개는 됩니다. 이런 이준석을 핍박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걸 잘 봐야 되죠. 이준석, 아까 그 최병천 씨 이야기대로 이준석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민주당입니다. 근데 이준석을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냐? 그 핵심이 부정선거 음모론자입니다. 이준석을 미워하는 이유는 간단하지 않습니까? 이준석만이 2020년 4월 총선이 부정선거로 당시 미래통합당이 졌다라는 그런 음모론에 넘어가지 않았던 겁니다. 본인이 출마해가지고 떨어졌으니까 오죽 그 개표 상황을 잘 알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국민의힘은 입 닫고 있는데 이준석 씨가 나와가지고 음모론자들과 토론하고 반박하고 하는 과정에서 논리적으로는 완전히 진압을 해버렸습니다. 진압을. 그러니까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은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습니까? 불구대천의 원수가 된 거지. 근데 부정선거 음모론을 믿는 사람, 부정선거 음모론을 팔아가지고 돈벌이 하는 유튜브, 이들이 이심전심으로 사가지 없다든지 뭐 버르장머리 없다든지 내부 총질한다는 프레임을 덮어 씌워가지고 이준석을 때리는데 의외로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의 상당수가 이런 분위기에 동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말도 아닌 자충수냐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이준석 덕분에 당선된 사람입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국민들도 다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런데 이 윤석열 대통령을 떨어뜨릴 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입니다. 작년 3월 9일 투표일을 앞두고 줄기차게 광고 내가지고 사전투표 하지 말자 그랬잖아요. 사전투표 안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지는 거죠, 그냥. 아니, 민주당 이재명 지지자들은 본투표 하루, 사전투표 이틀, 3일의 투표 기간을 갖고 있습니다. 편한 대로 가면 돼요. 더구나 사전투표 이틀 동안은 어디에 있든지 투표할 수가 있습니다. 본투표보다 훨씬 더 수월합니다. 그런데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은 본투표만 해라는 거 아닙니까? 본투표만 3일 중에 이틀은 빼고 하루만 하라. 그럼 어느 쪽에서 투표를 많이 하겠습니까? 사전투표 하지 말자는 게 그래도 작년에 그 정도밖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만든 사람이 바로 이준석이죠. 그러니까 이준석을 미워하는 사람, 이준석을 내쫓은 사람들이 크게 전략적으로는 누구 편을 들었냐 하면 결과적으로 이 사람이 이재명 편 들고
민주당 편든 사람들입니다. 일종의 불확치죠. 예, 불확치인데 불확치는 본인이 불확치라고 생각 안 하면 그게 진짜 불확치입니다. 이런 걸 누구보다도 윤석열 대통령이 잘 알지 않을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맑은 마음으로 내가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었던 것은 이준석의 세대 포위론, 2030대 공약, 특히 2030의 남자들을 잡겠다는 이 전략이 주요했다. 그리고 나를 떨어뜨릴 뻔한 사람들이 이거 부정선거 음모론을 펴면서 이준석을 몰아치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 정도 사리 분별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적과 동지를 구분하는 것 아닙니까? 이념이 왜 중요합니까? 이념은 공동체의 적과 동지를 구분하게 해주는 게 이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적은 누구냐?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우군은 누구냐? 이준석입니다. 그러면은 이준석을 만나서 그동안에 오해나 앙금을 풀고 이준석이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자리를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리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준석은 명마입니다. 명마. 뛰어난 적토마 같은 말입니다. 이준석이라는 명마를 가지고 있으면 누가 타야 될 것 아닙니까? 타는 게 뭡니까? 선거 때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혁신위원장이라든지 수도권 대책위원장이라는 걸 줘가지고 마음대로 그 야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야성과 지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 정도의 결단을 윤석열 대통령이 내리지 않으면 내년 선거는 이준석의 저주, 2030 세대의 복수심에 걸려가지고 폭망하고 최악의 경우에 탄핵으로 가는 지옥문이 열린다 하는 위기의식, 그걸 윤석열 대통령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서 느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